처음에 들어가면서 뭐 시작하며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뭐 자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글 쓰는 분들이 뭐 누구한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 책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서 그런 말 같으면 안 읽어줄 것 같은데 좀 읽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적 예술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근데 이거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릭터 즉 사람 동물 또는 물체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속 장면을 그려서 사진을 찍는 과정을 말한다. 사진을 연속 장면을 그려서 아주 디테일한 설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이란 예술이고 기술이다. 카툰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화가, 영화 각본, 작가, 음악가, 카메라 기사, 영화 감독 등이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종류의 예술가 즉 애니메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게 정말 복잡하다,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카툰니스트서부터 일러스트레이터, 화가, 영화 각본, 작가, 음악, 카메라 기사, 영화 감독.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종합 예술이라고 하면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 종합 예술, 영화를 종합 예술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카메라 중심 이야기잖아요. 카메라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거기에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꼭 그림만 그리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전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D, 그죠? 평면에 셀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셀 애니.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옛날에 처음으로 페이퍼 애니메이션에서 셀룰로이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분업화가 됐고 분업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된 거예요.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랬던 그거하고 똑같죠. 분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산업화의 발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발전 또한 똑같아요. 애니메이션의 발전은 바로 이 셀룰로이드, 이 셀이 개발이 되면서 분업화가 됐고 분업화가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하니까 이 앞에다가 이제 디지자를 붙여서 디지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됐을 때, 근데 아날로그 기반에서 이제 이걸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D 기반의 디지셀 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예술인 이 영화에다가 플러스 그림까지 그리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죠. 오브제 애니메이션서부터 샌드 모래를 가지고 하거나 뭐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나 픽셀레이션이나 정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은 기법들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는 저 셀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전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려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진을 찍는다 이건 이제 촬영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촬영. 어차피 필름에다 찍는 거니까 한 프레임씩.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영화는 샷 바이 샷으로 만들죠. 카메라로 쭉 셔터를 눌러서 찍기 때문에 샷 바이 샷으로 찍고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쭉 찍는 게 아니라 한 장 그리고 한 장 찍고 한 장 그리고 한 장 찍고 뭐 이렇다라는 건데, 전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걸 다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이제 미국적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내가 잠깐 팩포키의 애니메이션의 기원, 1892년도의 애니메이션과 1895년도의 영화의 근대적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하여간 그 이론적인 뉘앙스의 그 썸네일 미리 보기를 보면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림만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출을 공부하셔야 돼요. 뭐 학자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역사나 이론은 아주 간단한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난 어차피 여러분들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람이라서 듣기 싫어도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없더라도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문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셀룰로이드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흥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린 다 미국의 디즈니를 생각하죠. 유럽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유럽도 정말 잘 만드는 스튜디오들, 애니메이터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술적인 면은 유럽이, 그죠? 예술적인 면은 유럽이 좀 강세가 있고요. 좀 상업적인 면은 좀 미국이 훨씬 더 강세가 좀 있죠. 그래서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발전돼 온 기반 자체가 좀 달라서.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디즈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적 예술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 셀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미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룬 것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바로 애니메이션은 누가 봐도 그냥 미국적이지 않겠나? 미국을 먼저 떠올리지 않나? 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일본을 떠오르는 친구도 있죠, 그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제 데스카 오사무가 미국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배워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주로 이제 풀 애니메이션을 배워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UPI,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디즈니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떨어져 나온 이 UPI 그룹의 사람들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그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즈니에서 처음에 했던 그 장편 애니메이션들은 그걸 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TV에 나오는 풀 애니메이션은 이제 극장용이라고 할 수 있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TV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TV용으로 만들어진 리미티드 애니메이션도 원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데스카 오사무가 배워갖고 와서 뱅크 시스템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말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저장.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세일러문 하고 막 돌면서 막 치마 보이고 이러는 거. 매화마다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이제 그만큼 반복되어진 필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제작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예산 영화를 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저예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반이 됐어요. 근데 뭐 데스카우사무가 상당히 일본 만화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저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갖춰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좀 더 산업적으로는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애니메이터의 기술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기와 활력이라는 환영을 창조해냅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 영혼을 불어넣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어원 자체가 생명, 영혼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애니메이트, 애니마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은 몸동작과 표현을 풍자하고 특징과 개성을 멋지게 배열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림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감정도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법, 즉 일련의 그림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질 때 애니메이션은 이제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연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한 장 한 장의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그려져야만 필름에서, 여기서 연속적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필름인 거예요. 그림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림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필름에서 만들어지는 잔상의 원리,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한 장 한 장의 그림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야 그 움직임에 연속되어진 말 그대로 이제 연출 라인, 아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감, 어쨌든 움직임에 대한 그 흐름을 잡아주는 거죠. 연속적으로. 한 장만 그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그래서 좀 달라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쓰였는데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구자인 이 책의 작가는 실현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익혔으며 이 책은 애니메이션의 기초로 설립해온 그런 지식 총체로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터는 우선 그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그림은 성공의 초석입니다. 그죠? 당연히 좋은 그림은 성공의 초석인 것입니다.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일단. 애니메이터는 캐릭터의 행동과 반응에 걸리는 시간을 재고 각색하는 동시에 각색하는 동시에 극화하고 특징을 잡아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애니메이션은 타이밍과 스페이싱,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제어를 해야 되고 그 간격,
공간까지도 제어를 해야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과 스페이싱의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니메이션의 성패는 캐릭터들이 관객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관객의 가장 중요한 게 관객이죠. 관객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관객이라 함은 다시 얘기하면 이게 대중이죠. 그죠? 대중. 그래서 영상, 영화, 애니메이션은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류미에르 형제 이전에도 에디슨이 이미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씩 볼 수 있는, 한 사람씩 보면서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대중을 전제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사회를 한 것이 류미에르 형제인 거예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중을 전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사회 한 그것을 애니메이션의 기원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대중을 전제로 해야만 해요. 뭐 고나 고갱이나 모딜리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회화 작가들은 그냥 처절하게 살다가 혼자서 그냥 그림 그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냥 캔버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제작비 워낙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보려고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한 2천억 정도, 디즈니 기준으로 따지면 2천억 정도 들어요. 2천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잘 만든다고 한 블랙버스터급이라고 하면 100억 정도 에서 200억 정도 사이인데, 그거 10배 정도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걸 혼자 보려고 만들진 않는다. 대중을 전제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되고 공감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면 망할 거예요. 2천억이 날아갈 거야. 그 우리나라에도 블랙버스터급 영화들이 많이 망가진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 타격이 커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영화를 만들기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산업을 경제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중을 의식해야 돼요. 근데 또 역사적으로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놀라웠죠. 그 대중들이 막 환호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창작을 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관객들이 좋아했다라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를 한번 먹을 때는 진짜 놀랍지만 두세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먹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질리죠. 새로운 걸 먹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늘 봐왔던 그런 장르의 그런 형식의 연출을 하니까 관객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깨달은 거죠. 대중을 전제로 하되 대중이 원하는 것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을 앞서가야 된다. 리더해 가야 된다.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창작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됐죠. 처음에 영화는 연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류미에르 형제가 그냥
찍어서 그대로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그냥 보여준 거예요. 편집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연출에 대해서 공부는 안 하고 왜 맨날 머리카락 옷만 그리냐고. 너무 한심하다, 답답하다, 응?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자, 달리 말하면 캐릭터들의 연기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죠? 연기, 연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 연출. 애니메이터니까. 애니메이터들은 당연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연기자예요. 애니메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액터예요. 액터. 연기자죠. 연기자. 연기자. 그래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법을, 관객을 즐겁게 하는 법,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코믹하게 웃겨줄 수 있는 그 웃음 코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익살스러운 애니메이션은 주로 그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재미있는 거를 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코믹한. 또 일본은 또 전혀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암울하고 어둡고 막 답답하고 승질나고 뭐 이런 걸 주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미있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런 미디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다큐멘터리에 어울리기보다는 주로 익살스러운 그런 연기 연출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데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미디어예요. 자, 그럼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재미있거나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재미없으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재미없으면 그건 죄악이에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다만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웃기다만 재미있는 건 아니죠. 뭐 맛도 마찬가지잖아요. 맛도 무조건 달콤해야 맛있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진짜 매운데도 막 맛있는 거. 그 영화도 막 무지 가슴이 아프고 막 괴롭고 슬픈데 재밌잖아요. 바로 그런 거. 어떤 것도 좀 신맛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상큼한 맛도 있고, 어떤 건 짠 맛도 있고, 나름대로 다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미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맛이 다양한 맛에, 다양한 장르에, 그죠? 다양한 장르에 그런 재미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연출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애니메이터들은 걸작, 희극 영화들을 연구하고, 그죠? 희극 영화. 연기에 관해서 정평이 난 텍스트를 읽는다. 연기에 대해서. 그 희극 영화들을 보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관객들을 긴박감에 숨을 죽이게 만들거나 미소 짓게 혹은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관객들은 즐거워요. 상반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애니메이터들이 이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자,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의 과정에는 단지 좋은 그림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 애니메이터는 시나리오와 여러 요소들에 관한 지식, 즉 줄거리 전체, 캐릭터, 갈등, 클라이맥스, 해설, 대사, 그리고 연기 등, 아까도 많은 어떤 직무들이 있었죠, 그죠? 만드는 제작 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그
문학적인 그죠? 문학적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그들의 장차 만들어낼 성격과 유형의 표현 그리고 동작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죠? 그 텍스트가 거기 써 있는 이 시나리오에 써 있는 그 캐릭터들의 성격 그런 것들이 연기에 영향을 미치죠. 이 동작. 더욱이 말하거나 노래하는 입의 움직임을 그리려면 음성학도 지식을 갖춰야 된다. 뭐 음성학까지는 아닐지라도 다이알로그를 그죠? 대사를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동기화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작 방식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캐릭터가 배경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음악과 리듬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죠? 음악에 대한 그 리듬감이나 박자, 그 프레임을 맞출 수 있어야만 이 대사에 대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입모양하고 소리를 맞출 수 있죠. 그죠? 또한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기 시간과 필름의 속도 중요한 거예요. 필름의 속도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그림의 장수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장이 그림을 그리면 몇 초 정도의 움직임을 갖게 되고 어느 속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죠. 애니메이터들은 그냥 그 숫자를 보면 몇 장이면 어느 정도의 타이밍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요. 가끔은 농담을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뭐 의아스럽게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야, 왜 눈 깜빡을 4콤마로 하고 지랄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몇 콤마로 몇 프레임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뭐 힘든 일 있어? 왜 9매로 걷냐? 그런 식으로. 자,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영역은 방대하고요. 사실상 미개척 상태. 그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우리가 95년도를 기점으로 1995년도에서 2000년 요 사이에 이제 이 전부터 이제 뭐 80년대에서부터 쭉 발전이 되어 와서 이제 아주 기폭제가 돼서 요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요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애니메이션을 막 만들고 있을 때라서 그때 이제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에서 아마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아마 엄청나게 놀라셨을 거예요. 자, 요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인기가 높다. 이미 많은 캐릭터와 스타일, 배경, 디자인이 있지만 여전히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연필을 집어들고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연필을 집어들고 시작해 보세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어렵지만 배우면 재밌습니다. 나는 애니메이션이 왜 재밌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배워도 끝이 없어서 그려도 끝이 없고요. 연기를 해도 감당이 안 되고 대부분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이나 뭐 서류나 도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몇 번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평생 하는 것은 정말 단순 노동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는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이 그래요. 뭘 해도 끝이 없고 배워도 끝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오히려 내가 현장에서 막 감독을 할 때에 그때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독을 하면 할수록 지금도 계속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 예전에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매번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해서 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해도 끝이 없으니까 자꾸 하게 되는 마약 같은, 오히려 더 갈증이 더 많이 생겨요. 중독성이 훨씬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중독성이 훨씬 더 너무 강해서 결국은 그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나는 얘기를 하죠. 고통을 즐겨라. 거의 뭐 매주마다 끝도 없이 얘기하는 말이 바로 고통을 즐겨라 라는 얘기.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까지가 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그 안에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렵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이해를 좀 해줘야,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잠깐 지루한 강의를 했습니다.